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말이죠. 일꾼이 아니라 연구원으로 채용한다면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다룰 이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 정말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바로 신입 채용의 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경력직만 찾게 된 걸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기피하는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스타트업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 현상,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또 이해가 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보세요. 돈이랑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가르쳐 놨더니 금방 그만둬버리잖아요. 이직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 일 시킬 수 있는 경력직 뽑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신입사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 자체가 문제였다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회사가 신입을 대하는 방식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동자로 보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구원으로 보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길의 차이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동자의 길을 걷는 직원은 어때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고. 반면에 연구원의 길을 걷는 직원은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막 일에 파고들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한쪽은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남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커나가는 거죠. 심지어 원문에서는요, 이걸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해요.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다. 와, 좀 세죠? 그만큼 이 노동자라는 역할 자체가 한 개인의 성장을 얼마나 억압하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을까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진짜 이유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없겠다. 이 노예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환경,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직원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려 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연구원 모델이 만들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라워요.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직책과 기대를 바꾸는 거예요. 회사가 직원을 연구원으로 대우해주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연구원 모델이라는 게 그냥 으쌰으쌰 힘내자는 식의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맨날 골치 아팠던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에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게 확실한 성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아이디어를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한번 쭉 확장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인재 전략이 놀랍게도 한 나라의 경쟁력으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멋지고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업의 진짜 목적은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직원을 세상에 빛을 내는 별로 만드는 데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별들은요, 아주 강력한 자석 효과를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안에서 제대로 키워낸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 한 명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을 보고 외부의 다른 뛰어난 인재들, 또 글로벌 자본, 심지어는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저절로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밖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자석 효과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필사적으로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돈이 우리를 향해 알아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도대체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기업의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대학이 우리에게 지식을 줬다면 직장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진짜 연구를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배움이라는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다음 단계가 바로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사회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학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물건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라 개개인이 계속해서 사회를 연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한마디로 최고의 대학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과 리더를 키워내는 최고의 교육기관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노동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을 키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조직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